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조경철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류시화 시인의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를 통한 삶의 본질 탐구입니다. 류시화 시인은 제가 20살 때부터 좋아했던 시인입니다. 읽기 쉽다고 생각해서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그의 시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에는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통찰에 대해 탐구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서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택트 산업의 발달까지. 하지만 저는 삶의 모습은 변화했지만 과거부터 삶의 본질은 그대로 이어져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삶의 본질을 잘 보여준 시집이 바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입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까운 존재인 동물과 자연물 등 다양한 요소로 시집을 구성했기에 삶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문학은 비주류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를 통해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래에는 갬성 혹은 새벽 감성 등의 단어로 표현되며 더욱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런닝맨에서는 자작시를 쓴 배우 전소민을 향해 정신나간 시인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가 매우 어렵거나 오글거리는 것으로만 여겨지는 현대사회의 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시의 본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류시화 시인의 시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류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시어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가 독자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입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해갔던 90년대만큼이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집에는 크게 세 가지로 삶을 상징하는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전적인 쟁점입니다.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면을 동시에 지닌 요소로 그의 시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감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립다라는 문장은 여러 시각에서 해석 가능합니다. 장거리 데이트와 같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더 이상 내게 마음이 없는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경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본질을 다른 시에서도 드러냈는데 우리는 한때 두 개의 물방울로 만났었다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랑이지만 한 명이 사랑을 줘버리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다른 시인 소금 인형에서는 물에 녹아버리는 소금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물에 소금이 녹아서 짠물이 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속에 녹아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는 표현일 수도 있으며 둘째, 이와 달리 소금이 물에 녹아지는 것에 집중한다면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 이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요소는 동물입니다. 인도를 여행하기도 했으며
이곳저곳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녔던 그의 삶이 시 속에 녹아든 것입니다. 그는 동물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에서는 무엇인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우의 눈처럼 매섭기도 하며 때로는 물고기의 눈처럼 몰래 훔쳐보기도 하며 때로는 새의 눈처럼 건방지기도 합니다. 그 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응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안감은 부정적인 감정이며 앞으로 향하는 감정입니다. 앞서 사랑이 목적지를 가지고 앞으로 향하는 감정이라면 불안감은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막연하게 앞으로 향하는 감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생겨나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의 본질은 시의 중반부에 등장합니다. 내 눈으로 밖을 내다보기도 하며 내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기도 보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눈을 통로로만 여기기에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삶까지도 떨게 만드는 불안감이 결국에는 내 눈을 통해 보이는 그대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서는 새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이자 현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불안감이 앞으로 향하는 감정이었다면 후에는 끝없이 뒤로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는 뒤돌아보는 새가 이미 죽은 새인 것처럼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앞길을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를 대표하는 세 번째 요소는 자연물입니다. 그가 제일 많이 사용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앞서 사랑을 통해 이성과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물을 통해 그 이외의 감정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자연물은 감정보다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개 속에 숨다에서는 나무와 안개의 특징을 활용해 거리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크기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내 존재를 금방 들키게 되지만 안개는 세상 전체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하기에 내 존재로 완벽히 숨길 수 있습니다. 삶은 안개처럼 나를 모든 밖의 존재로부터 가려주기도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언제나 안개 속에 살 수만은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안개는 사라지게 되고 나를 가려줄 것은 나무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보이더라도 나무가 적당한 간격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으며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은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나를 밖으로 표출해 주기도 하며 숨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안개 속에 숨는 것과 나무 속에 숨는 것은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을 타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나무에 해당될 것이며 아무도 모르는 평생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이 안개 속의 진실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외에 산안개, 나무, 나무는 자살을 꿈꾸지 않는다를 통해서도 나무와 안개의 특성에 빗대어 인생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인간의 삶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삶을 관통하는 진리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가 아직까지 유효한 이유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이 시집은 여러 요소들을 통해 삶의 본질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연구는 삶의 본질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시를 지엽적으로 뽑아서 분석했기에 삶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을 다루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류시와 시인의 시가 거시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태생적으로 지니는 한계입니다. 끝으로 시라는 것이 대중이 노력을 통해 다가와야 하는 장르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가 대중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기도 합니다. 한쪽만 이뤄져서는 시는 제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연구가 대중들에게 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